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은 언제 올라? 그니까 김희씨 근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직장인들도 부업 많이 하더라? 막 스마트 스토어로 쇼핑몰 만들어서 이것저것 팔고. 부업이요? 저는 회사 다니기도 힘든데요? 요즘 직장인분들 중에 부업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수익형 블로그, 배달, 전자책 판매, SNS 광고, 강의, 쇼핑몰까지 회사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부업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특히 요즘 유튜브에서 하루 2시간 부업으로 월 300만 원 벌기, 50만 원으로 쇼핑몰 시작하기, 이런 영상 종종 보여요. 혹해서 눌러볼 수밖에 없는 제목인데요. 주로 대형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쇼핑몰인 스마트 스토어 운영 팁을 공유하는 영상들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스마트 스토어 관련 책이 쫙 깔려 있고 수강료만 수십만 원 하는 고객 강의들까지 넘쳐나요. 사실 저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많이 사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궁금하긴 했어요.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무료로 만들어주는 서비스예요. 쇼핑몰을 오픈한 후에 판매 데이터 분석까지 공짜로 제공해줘서 평범한 직장인이나 주부도 비교적 쉽게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죠. 사실 카카오에서도 비슷하게 카카오톡 스토어를 내놨고 인터넷에 무료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주는 업체도 많아요. 이걸 통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쇼핑몰 홍보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가 이렇게 난리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네이버라는 국내 최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품을 노출하기 좋다는 장점이 가장 크겠죠. 포털 사이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검색하다가 바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주 작은 규모의 업체도 검색될 수 있고 대형 판매자들과도 비교적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판매 수수료도 낮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2018년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 스토어가 그동안 42만 개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는 건 쉽다고 해도 회사 다니면서 택배 발송이나 재고 관리, 홍보까지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다들 부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게 가장 부담이죠. 그래서 부업하는 직장인분들은 상품의 재고를 안고 가지 않고 배송도 직접 하지 않는 위탁 판매 방식을 주로 택한다고 해요. 위탁 판매는 쉽게 생각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도매상, 그러니까 공급사의 상품을 대신 팔아주는 방식인데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을 하면 스토어 운영자는 도매 사이트에서 해당 물건을 주문해요. 도매 사이트를 통해 스토어 운영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공급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재고 관리와 상품 발송은 전부 이 공급사가 담당하고 스마트 스토어 운영자는 소비자에게 주문받고 고객 응대만 하면 돼요. 이때 스마트 스토어 운영자는 주문이 들어온 만큼만 공급사의 상품을 주문하고 판매 수수료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소비자에게 주문받은 물건을 도매 사이트를 통해 주문할 소자본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물론 중국이나 제조사에서 제품을 매입해서 재고를 갖고 있다가 퇴근 후에 직접 택배 포장을 해서 상품을 발송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용하기 어려운 해외 사이트에서 대신 물건을 구매해주는 구매대행 전문 스토어도 많아요. 물론 어떤 상품이든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려면 사업자 등록에 통신 판매업 등록까지 준비해야 하는 절차가 몇 개 있어요. 아니, 잠깐. 사업자 등록이요? 저 회사 그만둘 생각 없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나요? 사실 그건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사실 법적으로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어요. 수익이 엄청 많이 나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기존보다 더 많이 내지 않는 이상 사업자 등록 사실을 회사가 바로 알기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별도의 수익 창출이 금지된 직종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에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회사 내규나 단체 협약을 살펴보는 것도 좋아요. 사실 조심스러운 문제니까 회사 측에 문의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어쨌든 부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스토어를 운영하고 싶다면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팔려고 할 땐 통신 판매업 신고도 꼭 해야 합니다.
요즘엔 이것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만약 제가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하면 세금도 따로 내나요? 그럼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부업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해요. 이때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부가가치세예요. 부가세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상품을 거래해서 버는 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왜 우리가 물건 살 때 늘 10%의 부가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았던 이 10%의 세금을 모아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종합소득세예요. 개인 사업자가 매출을 내면 그 소득을 신고해야 해요. 매년 5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1년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 하니까 말인데 솔직히 얼마나 벌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스마트 스토어의 로직을 한번 파악을 하면은 어떤 거든 잘 팔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은 너무 현실적이지도 않고 클릭을 하면은 그 회사원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퇴사를 하고 이쪽 스마트 스토어로 바로 뛰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반년 동안 만약에 수입도 없었고 일도 안 다녔으면은 저는 여기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것 같아요. 월급만큼 버는데도 관두지 않는 이유가,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첫 페이지에 떴다가 언제 또 뒤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퇴사를 하지 말고 일단 뭐 위탁이든 뭐 사입이든 해가지고 올려보고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반응 보고 나서 일을 관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 이유가 그냥 동대문 가가지고 이쁘면 바로 사고 이쁘면 바로 사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 300만 원 버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한 뭐 3가지에서 한 5착장만 해가지고 확실하게 경쟁력 있는 상품만 떼가지고 하시면은 한 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50에서 100만 원.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까지는 한 새벽 3시, 4시까지는 시간을 투자한 것 같아요. 이게 처음 하실 때는 정말 누구나 힘들 수밖에 없어요. 최소 한 2시간에 3시간 정도는 해주셔야지 점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평균 한 300 정도 돼요. 순익으로. 6개월 뒤부터 한 평균 300 정도요. 6개월 동안 한 3장 정도 팔리고 나서 6개월 이후에부터 이제 뭐 하루에 뭐 5개, 뭐 이제 10개 하다가 이제 많게는 40장까지도 팔아봤어요. 보통 한 1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만 꾸준히 하시면은 확실한 50에서 100 정도는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부업이라고 하지만 역시 돈을 벌려면 꾸준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이걸 본업으로 삼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요즘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지 꾸준히 파악하고 그 키워드에 맞는 상품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고 필요할 땐 광고도 해요. 요즘엔 생방송으로 소통하는 라이브 커머스로 홍보하는 분들도 생기고 있죠. 소중한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하는 만큼 내가 어떤 전략으로 시작할지,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게 좋을지 꼼꼼히 따져보길 바라요. 회사에서나 부업이나 돈 버는 건 쉽지 않네. 그래도 그동안 평생 회사만 다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다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라니 솔깃하긴 하네.